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팔 히말라야 원정대 시신을 수습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헬기에서 구조대원들이 밧줄을 타고 내려와서 시신을 수습할 계획인데 앞으로의 기상 상황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원정대를 이끈 김창호 대장과 함께 우리나라 대표적인 산악인으로 꼽히는 허영우 대장 전화 연결해서 어떤 상황이었을지 짐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허영호입니다. 자, 일단 뭐 현지 상황이 좀 날씨가 그리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수습 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고산지대에서는 날씨 상황이 좀 시시각각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예, 히말라야는 보편적으로 오전에는 비교적 날씨가 좋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오후가 되면서 이제 구름들이 끼어서 보편적으로 비행기들이 운항을 하질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면 지금은 일단은 지금 수습 작업을 하는 데에는 좀 무리가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뭐 헬리콥터가 이륙을 해서 이제 베이스 네. 캠프 쪽으로 갔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지형을 또 판단해서 또 착륙이 안 되면은 예. 뭐 로프를 타고 내려가서 협곡에 일단 시신 수습을 먼저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게 헬기 착륙이 쉽지 않아서 구조대원이 직접 이제 밧줄을 타고 내려가서 수습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 그러면 이 과정에서는 좀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한 겁니까? 이 과정에서 일단 이제 시신이 전체적으로 확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예. 시신을 확인을 해야만이 또 그 주위의 환경이 이게 히말라야 돌풍에 의해서 사고 났는지 위에서 눈사태, 세락, 빙탑이 무너져서 네네. 사고가 났는지를 일단 이제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제가 잠시 뒤에 좀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먼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좀 원인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예. 일단은 이게 눈폭풍에 휩쓸린 것 같다는 추측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대장님은 그러면 이 사고 원인을 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신가요? 글쎄 저도 뭐 현장에 가보질 않아가지고 예. 되게 이제 등반을 35년 동안 이렇게 히말라야 등반을 해왔지만은 예. 베이스 캠프에서 이런 돌풍이라든가 뭐 눈사태 경험이 거의 있기는 한데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횟수가. 예. 근데 요번에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보편적으로 사전에 이제 헬리콥터가 갔다 와서 찍은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영상을 보고 사람 시신이 이렇게 흩어져 있으니까 위에서 큰 불강력인 쇠락이 무너져서 아마 사고가 났을 거다. 이렇게 그냥 추측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대장님께서도 이번 좀 사고의 원인을 좀 분석하기는 좀 힘드시군요. 예, 힘듭니다. 예. 보통 좀 안전한 곳에 이런 베이스 캠프를 이제 구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상당히 견고하고 좀 튼튼하지 않습니까? 베이스 캠프라는 데는 일단 이제 등반하는 시작점이죠. 그래서 어디든지 어느 산이든지 보편적으로 베이스 캠프는 안전한데 주위의 환경을 살펴서 360도를 확인한 후 비교적 안전한 곳에 설치하는 것이 베이스 캠프입니다. 예. 일단은 좀 수습 작업이 진행이 되고 그래야 좀 사고 원인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 달 전에 원정대를 이끈 김창호 대장을 직접 산악영화제에서 만나셨다고 들었는데 좀 사고 소식을 접하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좀 이런 좀 질문을 좀 드려봐도 될까요? 사고 소식 나고 나서 이게 뭐 화탈감이죠. 예. 안 믿겨지는 그런 시간이 지나갔죠. 또 다른 분들보다는 좀 감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한 달 전에 한 이틀 동안 이제 같이 보고 커피도 한잔하고 또 산 이야기도 했는데 예. 이게 한 달 후에 이런 큰 사고가 나니까 뭐 저뿐이 아니고 그 주위에 같이 있었던 우리 등산 동호인들이 다 아마 지금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아마 허탈감에 빠져 있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좀 김창호 대장이 좀 어떤 분이라고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김창호 대우는 뭐 성격이 좀 조용하면서 예. 일단 뭐 8,000m 고봉을 향해서 꾸준히 등반을 준비해서 또 성공을 했고 결국 8,000m 14개 등반을 완등을 합니다. 예. 함께 등반한 적도 있으십니까? 함께 같이 갔던 것은 2007년도 네. 에베레스트 등반 때 이제 같은 팀은 아니고요. 저는
갔고 또 다른 팀에 의해서 같이 옆에서 자주 보고 등반길에서도 마주치고 베이스 캠프에서 같이 식사도 하고 에베레스트 마지막 캠프 제4 캠프 8,000m까지 가서 만난 적 있습니다. 뭐 어떤 좀 생각나는 좀 일화가 있으신가요? 일화는 없습니다. 네. 뭐 어찌됐든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드실 것 같은데 이번에 좀 신루트 개척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김창호 대장의 도전 정신을 보여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게 등산인의 목적이죠. 네. 모든 등반가들의 목적은 어드벤처, 챌린지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김창호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루트, 인간 한계를 도전할 수 있는 자기의 정신의 세계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목적지를 찾아서 간 것입니다. 예. 사고가 난 구르자 히말산이 이게 해발 7,000m급의 고산인데 이런 곳을 좀 등반할 때 가장 유의할 부분이 있을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 산이 네. 7,000m든 8,000m이든 간에 어느 루트로 가느냐,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등반 가치도 달라지고 등반 장비 준비하는 자체도 달라집니다. 이 김창호가 간 곳은 예. 약 3,000m 암벽 등반을 해서 올라가야만이 정상을 올라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전문 등반이라 그러죠. 네. 빙벽 암벽에 대한 로프라든가 많은 장비를 갖고 등반한 곳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다른 히말라야 그 산맥의 다른 산보다 조금 더 좀 오르는데 어려운 곳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등반 기술이 필요하죠.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 거의 락클라이밍이라 그러죠. 암벽 등반을 해서 올라가야만이 정상을 갈 수 있는 그러한 암벽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 모쪼록 좀 시신 수습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허영호 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